x 1, 2, 3, y 5 뭐야 5, 9, 13, 17. 자, 그때 함수 ax 플러스 b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 야, 결국은 몇 차 함수야? 결국은 1차 함수잖아. 이게 상수함수일 리는 없잖아. a가 0일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럼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맞지? 대답. 뭐 또 한글 또 말하지 말라고 해서 또 지랄하지 말고. 5. 싫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1대1 함수가 되어보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얘네 y좌표들이 얼마마다의 간격으로? 4마다의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잖아. x값은 얼마마다의 간격으로? 1, 2, 3이라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사람이라면. x가 1씩 증가할 때마다 y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해야 1차 함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1번. 1, 2, 3이 5, 9, 13이랑 대응한 거. 1, 2, 3이 5, 9, 13, 17이랑 대응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1, 2, 3이 13, 9, 5랑 대응한 거. 그 다음 1, 2, 3이 17, 13, 9랑 대응하는 거. 맞지? 그 4개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이라면? 그래서 첫 번째 뭐? 1, 2, 3이 그냥 5, 9, 13이랑 대응을 해봐. 이게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을 만들어야지. x값 증가 얼마? 1. y값 증가 얼마? 4. 그럼 기울기 얼마? 4. 4x. 1 넣었을 때 5 나오려면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뭐 있어? 얘네가 각각 9, 13, 17이랑 대응할 수도 있고 기울기는 어쨌든 4잖아. 그럼 4x. x가 1 증가할 때 y 4 증가. 4x. 근데 1 넣었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5.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해줘? 1, 2, 3이 이번에는 뭐랑 대응하게? 거꾸로 13, 9, 5랑 대응하게. 그러니까 4만큼 감소시키게. 그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1 넣었을 때 얼마? 13이 나오게 하고 싶어. 1 넣었을 때 13 나오려면 17이겠네. 맞는지는 3 넣어서 한 번 더 확인 당연히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뭐야? 1, 2, 3이 뭐랑 대응하는 거? 17, 13, 19. 아니 뭐래? 9랑 대응하는 거. 어찌됐건 간에 x가 1 증가할 때 y는 4 감소하잖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4네. 되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17 나와야 되니까 얼마? 플러스 21. 됐음? 그러면 각각 a, b, a, b, a, b, a, b가 주어져 있으니까 b에서 a를 뺐을 때 제일 큰 건 어디? 여기서 나오겠네. 당연히 답은 얼마? 25. 네, 나이가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끝. 여기까지. 누구야 질문? 너구나. 29번 간다. x-6을 넣었을 때랑 x를 넣었을 때 가장 큰 값을 찾아주세요. 자, x가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넣었을 때 f에 두 개를 이제 넣을 거야. 하나는 x로 넣고 하나는 x-6으로 넣고. x가 커, x-6이 커. 당연히 x가 크지. 그러면 이건 좀 오른쪽. 이건 좀 왼쪽. 근데 fx가 어떻게 돼 있어? 구간에 따라 다른 값을 넣으래. 그러면은 첫 번째 뭐?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는데 x와 x-6을 넣으려면은 첫 번째 뭐? x와 x-6이 둘 다 여기 있는 거야. 두 번째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야. 세 번째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둘 다 오른쪽에 있는 거야. 세 가지를 나눴거든요. 그냥 그래. 당연히 구간에 따라 0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x값을 넣어야 되는 거면은 두 개가 각각 어느 범위인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럼 첫 번째 만약에 x-6과 x가 둘 다 여기 있다. 그럼 누구만 비교하면 돼? 당연히 x만 비교하면 되지. 그럼 x-6은 당연히 더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범위에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x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됐냐? 되냐? 그러면은 gx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쓰고 갈까? fx-6이랑 fx를 빼는 건데 다시 한번 x-6을 어디다 넣어야 돼? x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x, 즉 부호 바꾸는 놈에다가 넣었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겠네. 얘도 마찬가지. x를 넣었어. 뭐가 나와? 마이너스 x가 나오겠네. 뭐 나와? 6 나오네 무조건. 됐나요? 두 번째 x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 첫 번째 얘가 여기 얘가 여기. 그지? 그럼 뭐야? x-6이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그럼 x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는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등호는 어디다 붙일까?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똑같은 함수니까. 맞나요? 맞나요? 여기다 붙이자. 조용히 해. 그러면은 gx를 구해보자. 이번엔 그냥 바로 쓴다. fx-6, x-6을 넣었어. x-6은 근데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넣네.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네.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두 번째. 오른쪽은 뭐야? x는 이제 양수 쪽으로 넘어왔다, 그치? 그럼 x를 넣을 건데 x를 넣어주면은 절반으로 바꾸래. 2분의 1x. 그럼 뭐 나왔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이 나왔네. 세 번째. 자, 됐죠? 그럼 뭐야? 둘 다 여기 온 거네. x-6만 오른쪽에 있으면 자동으로 x는 오른쪽에 있겠다. 더 오른쪽에 있어 세우니까. 맞지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 만들어보도록 하죠. 둘 다 뭐야? 2분의 1, 2분의 1. 그럼 뭐예요? 2분의 1, x-6. 2분의 1, x. 뭐야? 3. 상수함수네 또. 그렇게 나오는 놈들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그럼 우리는 뭐 찾아주면 되겠네? 일단 이 범위에 맞게끔 이 녀석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네.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라. 마이너스 2분의 3x의 범위부터 만들어보자. 마이너스 2분의 3배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여기로 오겠네. 등호 없는 거. 0은 0이 돼서 오른쪽으로 가겠네. 거기다가 6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얼마예요? 일단 최대값은 6이다, 그치? 맞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최소값이 없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아, 이게 마이너스 3이네. 아, 부호를 내가 잘못 봤다. 어쨌든 최소값. 됐죠? mm. 둘이 더해. 답은 얼마? 샴. 됐음. 대답 안 해? 일로 와.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한다? 32번. 지운다? 지운다고? 지워도 되나? 약간 혈압이 올라 그러는데? 죽여버릴까? 씨,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뭐야? 1대1 대응일 때. 자, 근데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르나? 그지? 그냥 3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뭔가 0에서도 끊고 4에서도 끊어버렸어. 0과 3 사이, 3과 4 사이.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0과 4 사이. 맞지? 맞지? 스트레스 받네. 그때 0, 3, 4. 그때 3부터 4까지는 어때?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다. 맞지? 맞지?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일단? 0이요. 점이 있으니까 0? 0을 가질 수 있는 값이고 4를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 점이니까 1도 가질 수 있는 값이기는 해. 자, 그때 우리한테는 뭘 물어보니? 이걸 물어보는데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다. 이찬아, 뭐가 힌트야? 저 이참수 쪽에서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어. 일로 와, 일로 봐, 일로 봐. 엄청난 힌트가 주어졌잖아. 뭐야? 저 수식에서요? 저 하나에서요? 아, 뭐. 그렇지. 일로 와. 1창이 없잖아, 1창이. 아니야. 1창이 없잖아, 1창이. 1창이 없다는 건 대칭축에 y는 x, 뭔 소리야? x는 0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두 번째, 공역이 어디야? 0부터 4까지. 맞죠?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맞죠? 0부터 4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것만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겠지. 1번, 2번, 맞지? 자, 2번은 이거고 1번은 이거야. 둘 다 대칭축은 y축으로 생각한 거야. 자, 이찬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1번, 여기다 하자.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왜? 번으로 가면 아 내가 풀었는데? 일로 와. 왜? 지금 풀면 되잖아, 이 새끼야.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그러니까 풀었고 자시고 다 닥치고 지금 풀라고. 왜 1번인데? 1번 맞아. 1번이 왜 1번인데? 아니 아니 어떻게 풀었어? 1번이 왜 맞아? 대답 못하면 네가 맞아. 일로 와. 저할 수 있어요. 됐어. 이미 틀렸어. 저 할 수 있어요. 부터 이미 틀린 거야. 왜 1번이야? 응? 응? 왜 켜져? 은서야, 왜 1번이야? 그렇지! 새끼들아. 여기에 등호가 비어 있잖아. 우리의 y좌표 1은 이미 대응을 했고. 비워줘야지, 1을. 앙! 앙! 알았죠? 그럼 끝났네. 뭐야? 0,4를 지난다. 정확하게는 0,4가 꼭 시점이고. 뭐야 이거? 3,1이야? 3,1을 지난다. 그럼 AB 나오잖아. 지금은 대입해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해라. 난 다시 껐다 켜야겠다, 이걸. 자, 33번은 기억, 니은 다 하자. 기억은 필요 없고, 니은부터 다 하자. 니은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정해져 있는 풀이가 있어. 근데 그 풀이를 안 썼을 거야. 디귿이 질문이라는 거는. 왜냐면은, 니은을 그 풀이를 썼으면 디귿을 못 풀 리가 없거든. 자, 간다. 고개 들어보아. 고개 들어보아. 일단은, 뭐 필기하고 있다. 잠깐 기다리자. 자, 고개 들어보자. 내가 잘못 봤어요. 디귿이 나 1대1 그건 1대1이 아니라 그건 줄 알았어요. 원점 대칭인 줄 알았어요. 하하. 자, 니은 이거 근데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자, 니은 y축 대칭 함수가 뭐야, 얘들아?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누가 다항함수래? 누가 다항함수래? 얘가 짝수차 항이라고 했잖아. 그건 다항함수란 얘기잖아. 누가 다항함수래? 이찬아, 이거 봐. 누가 다항함수래? 누가 다항함수라고 했냐고. 니가는 좀 그래, 그 단어가. 알았지, 이찬아?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다. 근데 방금 내가 뭐 좀 농담 겸으로 한 말인데 수투에서 너네가 정말 많은 이 디오니는 이거 참고지 문제를 틀리거든. 그 수투, 너희들이 미적분 1. 미적분 1에서 참고지 문제를 틀리는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함수인지를 잘못 봐서 또는 안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풀어서야. 수투에서 다루는 거의 90% 이상의 함수가 다함수입니다. 참거짓은요. 그래서 그 말을 힌트가 아니라 함정으로 둔다. 다항함수에 대하여 뭐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하면서 그걸로 페이크를 준다고. 거기서 무조건 낚여.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알았지? 자,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짝수차 항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y축 대칭하는 함수가 뭐야? 우함수가 뭐야? 아니, 그 무슨 말잖아. 얘가 y축에서 우함수 왔는데 우함수 다시 y축 갈 거면 내가 왜 말했니? fx는 f-x다. g도 마찬가지. 그러면 누구한테? h한테 너도 y축 대칭이니 h의 마이너스 x를 한번 구해보자. hx가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어? 3분의 1 fx, 3분의 2 gx, 3분의 1 f 마이너스 x. 왜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3분의 2 g 마이너스 x.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 f 마이너스 x는 fx로 돌아올 거야. 3분의 2에다가 g 마이너스 x 또한 gx로 돌아올 거야. 돌아오고 나니까 이거 뭐야? hx야. 그래서 hx랑 h 마이너스 x가 같네. 니은 참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다. 이게 정확한 풀이다. 알았지? 모든 우함수, 기함수는 사실 다 이렇게 푼다. 내가 가끔씩 우함수, 기함수 얘기할 때 지금 우리 반에서는 그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 우함수 합성 우함수가 뭐야? 우함수야. 우함수 합성 기함수가 뭐야?
우함수요. 기함수 합성 우함수가 뭐야? 우함수요. 기함수 합성 기함수가 뭐야? 우함수요. 기함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값이. 우함수, 아가리 하세요.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뭐야? 우함수야.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야? 한글 배우고 있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야?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야? 우함수야. 야, 요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물론 좀 쉽게 계산하려고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시 3승, 3승 곱해봐. 6승 되지? 우함수니까 이거 외워둬. 또는 만들어가면서 찾아. 항상 일정하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이것도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디귿 가볼까? 자, fx, gx가 모두 다 1대1 대응입니다. 그때 hx가 1대1 대응이다. 자, 우리가 1대1에서 1대1끼리 합성을 하면 1대1이에요 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난 왜 마이크 끄고 마이크래. 그걸 영상을 끊고 말을 했지. 1대1과 1대1을 합성을 하면이 아니라 더하면은 1대1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왠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거는 뭐 의심을 하고 보라고. 자, 1대1 대응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 뭐 있어? 상함수 중에 1차함수 있잖아. 그지? fx를 뭐라고 잡자? 2x. gx를 뭐라고 잡자? 마이너스 x. 대입해봐. hx는 아마 상수함수 또는 0이라는 그냥 x축이 나올 거다. 알았음? 그러면 끝. 발레찾기.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너네가 그 명제를 배운 거에서 잘 생각해봐. 참이면은 뭐 진리집합으로 따져본다. 대입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본다.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본다라고 배웠지만 거짓인 거는 발레찾기라고 배우지 않았냐? 명제에서. 거짓인 보기들은 있잖아. 발레를 찾는 게 기본입니다. 발레 못 찾으면요? 라는 질문도 갑자기 하던데 못 찾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발레를 찾아야 된다. 즉 거짓일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능력이 감이지. 근데 배우지 않은 놈이 등장을 하면 의심을 하는 게 맞아. 일단은. 참인 거는 배운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면 거짓인 건 배운 거에서 없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정리? 가볼까?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에서 뭐야? f와 g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f는 f 따르고 g는 g 따로다, 그지? f랑 g 가지고 뭐 합성을 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으면 fg를 서로 각각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지. f가 이걸 만족한다면 g를 이걸 만족하도록. 맞지? 그런 것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뭐 1대1 대응 이런 말도 하나도 없고 가는 그냥 f에 대한 설명 끝. 나는 g에 대한 설명 끝. 그래놓고 마지막에 fg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니까 f의 개수를 가해서 찾아봐. 나에서 g의 개수를 찾아봐. 그 개수끼리 더해봐. 끝. 알았음? 다행이지. 훨씬 쉽지. 왜? 연관성이 없으니까. 자, 일단은 가자. f는 n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야? f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n을 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은 그 자기 자신보다는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좀 극단적이야? 1, 뭐 4? 나는 4.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4. 4가 대응하는 값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곳. 누구? 4 하나밖에 없잖아. 방법수 얼마? 1입니다. 그런데 3은요? 두 군데로 갈 수 있어. 자, 만약에 1대1 대응이었다면 방법의 수는 1이었겠지.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3은 둘 중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는 2는 3개, 1은 4개. 1, 2, 3, 4. 얼마? 24개. 됐나요? 또는 뭐 400개 다 줬고. 알았죠? 알았지? 나는 뭐야? 다시 쓸게. n 더하기 gn. g 안에 들어가는 n값, 즉 x값. x값과 y값이잖아. 맞지? x값과 y값이 뭐가 나오도록? 홀수가 나오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뭐면은 1, 3과 같은 홀수 먼저 할게. 이미 써버려서. 홀짝 맞아. 홀짝 나눠야 됩니다. n이 홀수라면 얘는 짝수인 거야. 그러니까 홀수 정의역 1, 3은 짝수 정의역 2, 4한테 가야 되는 거야. 1이 갈 수 있는 방법의 수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역시 이번에도 1대1 대응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1이 간 곳으로 3도 가도 돼.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야? 2 곱하기 2. 몇? 4, 4. 자, 4와 4를 더합니까? 곱합니까? 2차나. 왜요? 왜? 어? 어? 아, 그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그냥 중학교 때 거 생각해봐. 곱해, 더해. 또는 고1 거 생각해봐. 곱해. 네 대답은 곱해. 왜? 그렇지. 동시에. 1, 2, 3, 4라는 정역을 동시에 다 누구로 갈지를 정해줘야 하나의 함수 완성이니까. 곱하는 거지. 알았죠? 더해주면 답은 얼마? 40이 되겠네.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11단은? 이건 또 왜 뒤야? 38번 가자. 거의 뒤에 4개네. 이 4개 딱 풀이하고 장난치면 되겠다. 지워도 돼? 지운다요. fx, gx 모두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주기함수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했나?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했지. 그리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무슨 함수? 범함, 부함수. 범함수는 뭐야? 범함, 이건 무슨 함수? 이건 무슨 함수? 왜 물음표가 붙지? 비함수? 뭐? 뭐? 뭐라고? 이천이가 그랬어? 잠깐. 아니 잠깐 잘못해요. 기함수 맞아요. 아. 기함수. 자, 다시 한번. FG가 뭐라고? 주기가 2짜리 주기함수. F는 우함수, G는 기함수. 맞죠? 네.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FG의 그래프의 일부가 그림 같을 때. 야, 이렇게 줄 거면은 그 얘기구나. 아니야. F는 무슨 함수? 우함수. 근데 어떤 함수? 주기가 2짜리 주기함수. 맞죠? 맞죠? 예. 자, 다시 그릴까? F는 어떤 함수? 요렇게럼 생기는 함수. 맞죠? F. 자, 그 다음 G. G는 무슨 함수? 뭐? 기함수. 그때 얘는 여기로 오겠지. 이거는 B였고, 맞죠? 근데 그걸 뭐 하래? 주기 2마다 반복시켜 주세요. 그럼 뭐야? 있지? 쭉 여기에 점점 2마다 반복. 여기에서 쭉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점은 좀 이상하고 탄젠트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이지.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 1, 3, 5 여기도 1, 3, 5 간격을 좀 맞출 거야. 자, 어쨌든 뭐 하래? 주위에다가 뭐 하래? 마이너스 3분의 7을 넣으래. 그렇게 나온 놈을 F에 다시 넣으래. 맞지? 뭐야? 결국 주기성 이용하는 거네. 일단 G 다시 한번 주기함수 G 얼마? 주기 얼마? 2.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7은 지금 뭐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넣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만 놓고 보기에는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은 좀 충격 나가 있다, 그치? 그럼 주기 얼마니까? 2니까 2를 뭐 해보자? 더해보자. G 얼마라고 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었다, 그치?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 맞지? 이게 y는 x잖아. 맞지? 그걸 어디다 넣자? 다시 한번 f에다 넣자. 맞지? 그러냐고. 그러면은 뭐 하자? 아야 아파라.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있다. 뭐 3분의 1 넣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y좌표 구하든가. 얼마겠어 딱 봐도. 이겠지? 답은 3분의 1.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쉽잖아. 맞지요? 그냥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있잖아.
여기서 쫄은 거야. 어려워 보이니까 생각을 멈춘 거라고. 너무나도 쉽잖아. 그지? 자, 9번 갑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와, 씨,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그냥 생각을 멈추는 거라고. 그 너네 영화 기생충 봤어, 안 봤어? 본 사람 누구야? 19세 아니야, 그거? 아무튼, 자, 거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 있지. 남자 주인공이 다송이 말고, 다송이 언니 누구냐? 아, 언니네, 누나. 누나 누구지? 이름 뭐지? 다혜였나? 다혜였던 것 같은데? 과외하러 가가지고, 첫 과외 엄마 그 시범 수업할 때 옆에 쳐다볼 때, 그 장면 기억나지? 거기에서 뭐라고 해? 다혜야, 너 34번 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지? 네. 그때 뭐라고 해? 그러면서, 난 다혜가 34번 문제 맞추는 거 관심 없어. 난 오로지 다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치고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기세가 중요하다고. 쫄지 좀 마. 어려워 보인다고. 그거 왜 쫄아? 이게 있잖아. 뭐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 30번. 그래, 이런 건 이해라도 돼. 그거 말고는 제발 쫄지 좀 마세요. 쫄지 좀. 응? 알았어? 이게 문제의 기세가 눌려가지고 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몰라. 그냥 이거 풀이, 야, 너 풀이 한번 보여줘봐 하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대답이야. 그냥 모르는 게 뭐야. 아는 범위가 있을 거고 내가 해석을 해본 부분이 있을 거고 뭔가 값이라도 대입을 해보고 그러면서 왔었을 거 아니야. 그지? 또는 그렇게까지는 했었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아무것도 안 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게 뭐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가본다. 별 7을 발광을 해놨다, 그죠? F합성, Fx가 X가 되도록 하래요. 맞죠? 맞죠? 자, 우리 뭐 할 줄 알아? 대략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왜 이렇게 생겼지? 알잖아. 너네 내가 지난 시간에 한참 연습시킨 게 이거잖아. F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F 합성 F야. 뭐야? 말과 행동이 달라. F 합성 F야. F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다시 한번 F에 넣고 싶어. 그지? 그때 우리 뭐 하라고 해서 내가 0에서 2분의 1로 2분의 1에서 1로 갈 때 X가 뭐야? 바뀌니까 F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였고 그거를 다시 한번 F에 또 집어넣는 거지. 넣어줬더니 1에서 0 넣네. 1부터 0을 넣었더니 Y좌표는 1에서 0 찍고 0에서 1 찍네. 그게 곡선의 형태로. 오케이? 0에서 1까지 가봐. 0부터 1까지를 넣어봐. 그럼 Y좌표는 또 1에서 0으로 가잖아. 이렇게 생긴대. 근데 거기가 힌트를 준 게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지. 1차와 1차 합성하면 1차이기 때문에 삐죽한 게 정상인데 2차와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되거든. 오케이? 1차와 상수합 같은 거 합성하면 1차가 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지? 1차와 1차를 합성해도 1차가 되는데 2차와 2차를 합성을 하면 4차가 돼. 다항함수야. 부드럽게 이어질 거라고. 알았음? 알았냐고?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뭔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 생겼나? 그게 뭐야? F 합성 F.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할 거야? F 합성 F를 구할 거야. 어떻게 할까? F부터 볼까? F 합성 F부터 볼까? 민범아. F부터 F 합성 F부터. 그냥 물어보는 거야. F 합성 F부터? F 합성 F부터 볼래? F부터 볼래인데 F 합성부터는 뭐야? 아니, 함수를 물어봤잖아. F 합성은까지는 연산이고 3을 볼래? 3 더하기 5를 볼래인데 3 더하기까지만 볼래요? 라는 대답이 어딨어? 뭐? F 합성 F부터 볼래? 자, 그럼 집어넣자. 그럼 우리는 몇 개를 쪼개주면 돼? 0, 이 뭐야?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3, 4분의 3에서 1, 4개로 쪼개서 보면 돼. 또는 이게 귀찮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 질문이 이거였는데 당연히 사실 F부터 보는 게 간편하죠. 맞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람이라면. 그죠? 그래서 X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에서 1까지 누구만 먼저? F만 먼저 바라보자. 어떻게 생겨?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부드럽게 2차 형태를 띄우면서 간다. 그거를 다시 한번 F 합성 F에 넣을 거야. F 합성 F에다가 1에서 0까지 넣어주면 숑숑숑숑 이렇게 생기잖아. 0에서 1까지 넣어도 숑숑숑숑 생기잖아. 맞지? 그런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긴 거야? W 모양 두 개를 좀 좌우로 꽉 압축시켜가지고, 그지? 뭐? 뭐, 징징이 좀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 톡? 거의 융터를 그렸네요. 몰라.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고. 여기도 뭐야? 아, 반 자르고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생기겠지. 됐지? 거기다가 이제 y는 x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끝. 답은 이렇게 8개. 알았음? 마지막에 뭘 한 거야, 내가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누르고 한 거야.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나는 거는 45번이 아니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문제.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문제는 뭐야? F랑 G를 주지. 그래 놓고 나서 G 합성 F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라고 해서 풀지. 그거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알았음? 근데 GX의 식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 대체해. 일단 누가? G 안에 F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어쨌든 그 녀석의 식은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찾아야지. 갑자기 여기서는 0보다 큰 걸 찾을 이유가 없잖아. 결국 G인데. 바깥에 마지막 연산이 G잖아. G의 결과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면 뭐야? X가 마이너스보다 커놨고 4보다 작거나 같지? 맞지? 근데 그거는 X의 범위고 우리는 G 안에 뭐가 들어갔어? F잖아. X의 범위에 의하여 생기는 F의 범위 찾아주면 되잖아. 결국은 K가 양수니까 기울기 얼마? 양수. X가 마이너스 1이면 F는 작아지겠지. 그지? X가 4면은 F는 4K 마이너스 1. 이게 G의 정의역인데 이게 정수가 몇 개? 15개 이상이잖아. 여기 자연수가 몇 개야? 얘도 자연수 정수 아니냐? 얘도 정수 아니야? 정수부터 정수까지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면 자연수 정수의 개수는 뭐야? 그렇지. 그러면 뭐야? 5K 플러스 1이죠. 그게 15개 이상, K는 3. 정확하게는 최소값 K는 3. 알았죠? 알았죠? 예. 46번.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 하면 돼? 시연아, 뭐 하면 돼? 뭘? 그래!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내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시켰는데 이 새끼들 다 까먹고 말이야. 결국 우리는 F합성 F를 그리면 돼. 2-F를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부호만 바꿔서 이만큼 올리면 되는데. 그 둘이 만나는 걸 찾아주기 위해서 한 방에 하나의 좌표평면의 두 함수를 같이 그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일단 합성 그려하기 위해서 x를 보자. 어때? 0부터 1까지는 1부터 3까지로 끊어져 있다. 맞지? f에 일단 한번 넣어보자. 어때? 얘는 3에서 0까지 뚝 떨어졌고 얘는 0에서 1까지만 찍 올라갔어. 맞죠? 그럼 거기서 f를 한번 보자. 3에서 0까지 순차적으로 쫙 넣다보면 어때? 1에서 0 찍고 0에서 3 찍는 식으로 간다.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에서 1까지니까 3에서 0은 뚝 떨어진대. 자, 그거를 이제 어때? 이어 붙여서 간격 잘 맞게 1, 2, 3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볼 때 뭘 그려야 돼? 다 그리자. 잠깐만. 이걸 다 그려야 돼. 여기가 요 지점이잖아. 어떻게 보면 3대2 지점, 3대1 지점. 맞죠? 2대1 지점이지. 그럼 여기겠네, 여기. 요 3등분 했을 때 여기. 맞지? 맞지? 그럼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겠네. 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면 되는 거야. 이게 F 합성 F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이제 뭘 그린다고? E-F. F가 아니라 E-F. 그럼 마이너스 F는 이걸 그냥. 맞지? E-F. 이만큼 올리면 얘가 2까지 올라오면 되고 얘가 1까지 올라오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까지 올라오면은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E-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아이고 다리야. 어떻게 된다고? 여기 2가 필요하네. 여기 1이 필요하나?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있지? 됐지? 교점 딱 봐도 몇 개야? 3개네. 그놈의 값들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값을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지.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연립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지. 이 직선의 방정식 연립하고 이것도 연립해. 알았음? 끝. 여기까지. 자, 유리함수 단원은 뭐냐면 정확한 이 단원의 이름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근데 일단 유리식이 뭐야? 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먼저 좀 하자. 자, 다항함수가 뭐야? 뭐 쉽게 말해서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 그 다항식의 정의가 너네가 말한 항이 여러 개인 식. 맞지? 그걸 가지고 y는 에 붙여버리면 다항식 는 0이면 다항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다항식 앞에 는 y를 붙여버리면 이제 다항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유리식 함수는 뭐겠어?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 무리식 함수는 뭐겠어? 무리 함수는 무리식.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식으로 만든 함수. 그럼 다음 단원이 뭐겠어? 무리식과 무리함수겠죠.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뭐부터? 유리식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그 다항함수는 다항식을 만든 함수야가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 유리수가 뭐야? 정확하게, 좀만 더 정확하게. 분모가 0이야. 분모 분자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데? 정수. 유리수를 배우기 전에 더 좁은 범위의 수는 우리 정수 썼잖아. 정수를 가지고 만든 분수꼴의 수. 근데 분모는 당연히 0은 아닌 거 맞고. 오케이? 그게 유리수였어. 다시 뭐라고? 유리수보다 좁은 범위의 정수분의 정수. 분모 0이 아닌 건 빼자 그냥.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알았지? 그거 빼고 얘기하면 그냥 어쨌든 정수분의 정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한 번 더. 유리식은 뭐겠어? 유리수꼴처럼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유리식보다 좀 더 좁은 범위의 식. 무슨 식이 있어? 우리가 배운 식 사실 딱 하나야. 뭔 개소리야. 뭐 있어? 우리가 배운 식 딱 하나 있잖아. 너네 아직도 식과 등식을 구분을 못하나? 내가 식이라고 했지 등식이라고 했냐 이 등식아? 방정식은 식이 아니라 등식이지. 우리가 배운 식 뭐 있냐고 식. 이 새끼야. 방정식은 등식이고 부등식은 부등식이고 나는 식 오늘 얘기했잖아 방금. 무슨 식? 일로 와. 항정식도 등식이고 이 새끼야.
똑같아. 아니, 식이 뭐냐니까 항거리고 있다. 다항식. 아니, 방금 당식 거렸잖아. 어? 그래서 유리식은 뭐다? 닥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야. 알았어? 그냥 쉽게 말해서 분수식. 그 등호 없고 이 새끼들아.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말이 되냐 이 새끼야. 말이 안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유리식은 뭐다? 다항식분의 다항식. 당연히 분모는 0이 아닌. 근데 다항식의 한 종류에 다항식의 일부분에 단항식도 있다. 단항식과 다항식은 서로 섞여서는 물과 기름 같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야. 유리수, 무리수처럼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정수와 유리수처럼 범위를 가지고 포함하는 관계. 그러니까 단항식 있으면 단항식을 포함하는 것 중에 다항식이 있는 거고. 알았어요? 그래서 분자는 3x여도 돼. 분모는 그냥 3이어도 돼. 알았음? 3분의 5x 플러스 1. 그건 뭐야? 결국 그거 1차식이잖아. 3분의면은. 그래서 유리식의 종류 중에 다항식도 있다. 다항식이 제일 좁은 범위고 그거보다 좀 넓은 범위에 유리식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시작해. 자, 뭐 이런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분수식이다. 그러면 유리식, 분수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뭔가 사칙 연산도 하고 어떤 유리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뭔가 좀 하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사칙 연산을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없어. 왜? 너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더하세요. 뭐 하냐? 통분하잖아.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분의 5 하려면 뭐 하면 돼? 그냥 통분하면 돼. 덧셈도 마찬가지. 알았죠? 통분이 뭐야? 2와 3 곱하는 거잖아. 미친 자야. 그럼 얘네를 곱하면 되겠지. 미친 자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냐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결국 뭐다? 통분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 2분의 3이라는 분수식, 유리수에다가 6분의 5라는 분수를 곱하고 싶어. 결과는 뭐야? 시연아? 4분의 5. 뭐 했어? 먼저 약분부터 합니다. 자, 그런데 수의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약분이 빨리 보이지. 근데 식의 상태에서 너무나도 단순한 x제곱 플러스 x 같은 거야. x와 x 플러스를 한눈에 보이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x 뭐 플러스 3 하면은 보이냐? 안 보인단 말이야. 그지? 잘 안 보일 거냐 한눈에. 그래서 식에서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나눗셈은 딱히 설명 안 한다. 나누기는 뒤에 거를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약분이 맞아. 근데 약분이 한 방에 안 보니까 뭐부터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되겠네?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약분을 하면 되는 거라서 연산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안 한다. 그냥 유리수랑 똑같아. 유리수 연산을 잘 기억해라. 알았어? 알았어? 그럼 유리식에서는 도대체 설명이 필요한 게 뭐 있는데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번분수식. 민범위 할 때 그 범 아니다. 번이다, 번.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학교 선생님 중에 나이 좀 있으신 분이 학교 선생님이 번분수식으로 잘못 설명해가지고 애들이 이거 맞아요? 하면서 물어본 애들인데 번입니다. 번복도 하다 할 때 번. 자, 어쨌든 번분수식. 번분수식은 어떻게 계산한다? 어떤 걸 말하는 거다? 그렇지. 분모와 분자에 분수꼴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A분의 B분의 C분의 D 같은 거. 원래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고 배웠어? 둘이 곱해서 분모로 쓰고 둘이 곱해서 분자로 쓰고라고 배웠지. 맞지? 분모, 분자. 맞지? 근데 그거는 분모가 딱 분수 하나만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들어가는 순간 지저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통분 먼저 해야 되잖아. 분모에 있는 분수들을. 맞지?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르게 알려준다. 번분수식을 그냥 분수로 바꾸려면은 분모에 있는 분수의 누구를 없애주면 돼. 분모를 없애면은 그거 A예요. B예요. 분수꼴이 사라지잖아. 맞지? 근데 분모에만 내 맘대로 A를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에도 곱하는 거고. 분자에도 C라는 분모가 있네. 저 분모도 없애야겠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한다? A, C. 각각의 분모들을 곱해준다.
그러면 뭐가 된다? 약분해서 BC분해. 약분해서 AD. 아까 말했던 결과랑 BC분의 AD랑 같은 결과 나오지? 이런 연산을 쓴다. 왜? 이게 나중에는 더 빨라져. 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볼까? 여기 있나 근데? 번분수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 뒤에는 있을라나? 없다. 없다. 요 교재는 없다. 너무 쉬워서 뺐나 봐. 이 아셈이라는 브랜드의 교재가 아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하이하이인데 하이하이 전에 하이메스라고 있거든. 좀 더 쉬운 단계. 약간 센보다 조금 쉬운 거. RPM과 센 사이에 있는 단계인데 거기 보면 아마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쉬워서 거기서만 연습하고 하이하이는 뺀 것 같아요. 좀 고난도를 다루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연산이 있다. 알았지? 알았지? 이제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꼴은 무조건 번분수식 계산 요 방식을 쓴다. 언제까지? 수능 날까지 계속.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식인데 이거는 그냥 약간 방법에 대한 얘기라면 이거는 공식이라서 외워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너네들이 고3 때까지 좀 괴로울 거다. 가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뭐랑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사칙연산의 덧셈 뺄셈이랑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거 공식부터 먼저 설명해 주자면 일단 부분분수로 변형하기 위한 원래 문제에 주어진 거 아까처럼 번분수식처럼 어떤 형태로 주어졌을 때 쓰는 거냐 분모가 곱의 꼴을 띠고 있는 분수를 부분 분수 각각의 부분으로 분수를 만든다. 뭐 분모에 있는 A와 B를 가지고 각각 분모로 각각 분수로 사용을 한다. 뭐 A분의 1 따로 B분의 1 따로 이렇게 뜯어주려고 하는 게 일단 부분분수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그 분수를 뭐 해? 빼는 게 목적인데 둘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그럼 뭐 어떻게 달라? 둘이 통분해보면 알지.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 근데 얘는 1. 그럼 B 마이너스 A를 없애야겠네. 그래서 뭐 한다? 요렇게. 알았음? 이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둬라.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이 총 3가지, 4가지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잘 해둬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뭐랑 구분을 해야 돼? 사칙연산에서 나오는 덧셈, 뺄셈이랑 좀 구분을 해줘야 돼. 알았음? 알았음? 알았냐고? 자, 오늘 이번 주는 그렇게 무리 안 하랍니다. 오늘 유리함수, 내일 무리함수 해서 원래는 사실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유리함수 너무 애매한 상태로 끝이 나고 그냥 시험 범위를 빨리 끝내기만 할 뿐 뭔가 애매한 상태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무리함수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 내일까지 유리함수 끝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오늘 유리함수 적당하게 하고 내일 유리함수 완벽하게 한 다음에 대신에 내일은 무리식을 살짝 건들 거고 다음 주엔 무리함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가 될 거다. 알았지?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절대분식 진도 좀 나가고 나머지는 좀 벌써 이제 바로 시험 대비 시작한다던가 뭐 이렇게 들어갈 거다. 알았지? 자, 어쨌든 덧셈 뺄셈과 부분수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봐요. 요렇게 두 문제가 있어. 이거 방학 때도 들어줬던 예시인데 자, 이걸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다 덧셈 해도 돼. 알았지? 근데 그보다 빠른 풀이가 적용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 알았음? 자, 간다. 둘 중에 한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법이 없어. 그냥 냅다 통분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부분수로의 변형을 쓰면은 쉬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 자, 둘 중에 누가 통분형 일반적인 문제고 누가 통분을 해도 되지만 부분분수를 쓰면 더 빨라지는 걸까? 1번, 2번이라고 해보자. 1번이 부분분수를 쓰면 빠를까? 2번이 부분분수를 쓰면 빠를까? 왜? 그렇지.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분수에서 이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나 다음 분수에서 나오는 플러스 A분의 1 하나가 서로 사라집니다. 그걸 노리는 거고 그래서 뭐 3분의 1이 겹치고 4분의 1이 겹치는 얘가 부분분수 문제고 얘는 그게 안 겹치니까 그냥 통분형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는 없겠지. 대신에 이걸 이제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게 분모가 2, 3, 4, 5, 6이 아니라
좀 한 10개 정도를 더 하라고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부분수를 쓰도록 만들게 할 거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이게 통분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부분수다가 중요한 거임.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은 유리식은 끝이야.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로 넘어갈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는 생략. 알았음? 자, 그런데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요?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나 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없어. 어디 갔어? 뒤에 있었나? 아까 봤는데? 아, 여기 있네. 10번. 자, 이 문제는 뭘까?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야. 그냥 통분을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를 알아야 유리함수가 쉽다. 뭐 해야 될까? 은서야.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을 뻥끗하는 것 같아서. 아, 자신감을 가져요. 뭐 해야 될까? 범아. 아, 뭔가 단어 들은 날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데. 그렇지. 나누기 느낌이지. 맞아. 그거 맞아. 알았어, 조용히 해. 자, 첫 번째 분수를 잘 봅시다. 나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분자의 차수 내리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냥 냅다 통분한다고 쳐봐. 그나마 빼기가 여기 사이에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문제 일부러 페이크 준다고 했잖아. 더하기 막 빼기 이렇게 해놓은 문제들도 있을 거거든. 그런 문제를 보면은 이거 통분할 때 분모도 2차가 되는 것도 짜증나는데 분자 2차야. 나중에 2차분의 2차, 2차분의 2차를 통분하려고 생각해봐. 뭐 해야 돼? 아니, 뭐 짜증만 내지 말고 뭐 해야 되냐고. 2차분의 2차, 2차분의 2차를 통분하려면 통분할 때 분모가 4차가 될 때 분자 뭐야? 4차 더하기 4차야. 그 연산 언제 해? 그지?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부터 너무 높은 게 문제야. 그나마 이 상태로 통분하면은 분자는 뭐야? 2차식이 되겠지만 2차식 빼기 2차식이라서 잘 보면 x제곱이 사라지거든. 1차식이 되거든. 그럼 2차분의 1차, 2차분의 1차 정도는 가능하나? 근데 3차 다음에 3차도 그냥 무지성 연산이야. 그것도 너무 높아. 차수가 낮을수록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의 차수 내리기. 자, 간다. 분자 차수 내리는 방법은 아까 시연에는 나누기라고 얘기했는데 나누기가 어떻게 보면 연산의 원리는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풀어나갈 때는 그냥 분모 분자를 어떻게 해줘? 자, 분자를 분모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에 2x 플러스 2가 있었으면 뭐야? 2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만약에 2x 플러스 3이었으면 뭐야? 뒤에 플러스 1만 붙여달라고. 분모의 배수 더하기 상수 꼴로 뜯어달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일단 어쨌든 그냥 이거라서 분모 x 플러스 1의 몇 배? 1배. 그리고 상수 1 더해서 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3분의 뭐예요? x 플러스 3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여기도 뭐예요?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5 플러스 1. 하나 마지막 뭐예요? x 플러스 7분의 x 플러스 7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이렇게 뜯어버리면 얘가 뭐야?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그 1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뜯어주면 사라질 수 있잖아. 알았지? 사라지고 다 사라지니까 x분의 상수, x분의 상수, x분의 상수, x분의 상수 4개만 더하면 돼. 알았음? 그걸 일부러 노려놓은 거라서 1-1이 다 사라지게 일부러 만들어줄 겁니다. 알았음? 이런 연산을 나는 뭐라고? 분자의 차수 내리기라고 부를 거야. 알았음? 알았음? 자, 이걸 왜 유리함수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거기 눌러봐. 자, 유리식의 정의가 뭐라고? 다항식이 아니라 뭐 곱했냐? 다항식 분해라고 하자. 다항식 분해 다항식을 우리는 유리식을 한다. 맞지?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다항 함수가 뭐였다? y는 다항식. 그럼 유리함수는 뭐다? y는 그래. 일단은 유리식. 근데 유리식이 뭐야? 다항식 분해 다항식. 자,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2차분의 3차 또한 뭐다? 저기 시연아, 내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설명을 보자.
설명을 듣자. 필기보다 2차분의 3차 또한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다. 알았지? 원래는. 근데 우리가 공수 2를 배우는 동안에는 2차분의 3차, 3차분의 5차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 2에서 배우는 범위의 유리함수, 즉 유리시그, y는 유리시계, 그 유리시계는 뭐다? 무조건 1차분의. 분자는 1차만 있거나, 1차 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차 식, 1차 식이 있거나 또는 상수항이라고 하자. 그래. 다가 아니라 상수항만. 알았어요? 어쨌든 분모는 무조건 1차식, 분자는 1차 이하의 식, 다항식. 알았음? 그것만 공수2에서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다. 실제 유리함수의 정의가 1차분의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2차분의 3차, 3차분의 2차 이런 것들 다 포함인데 우리는 저것만 다룰 거라고.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처음 배웠던 중학교 때로 돌아가 봐. 자, 어린이 여러분, 2차 함수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야? 학교 준비물에 혹은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지. 뭐를? 모는 종이. 모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뭘 먼저 해보니? 그렇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먼저 주지.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미쳐가지고 선생님이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이러진 않는다고. 갑자기 이걸 가지고 하진 않잖아. 그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거야. 그러면서 그 모는 종이 밑에 표를 그리라고 하면서 이런 걸 넣어보게 시키지. 그러고 나서 그 모는 종에다 뭐 해? 좌표 평면을 그리라고 또는 쌤이 직접 그려준 다음에 뭐 해? 찍어보라고 하지. 그리고 그걸 연결을 시켜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를 연습을 한단 말이야, 중학교 때. 유리함수로 돌아가보자. 제일 먼저 갑자기 내가 5x-1분의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 하면 내가 미친놈이지. 뭐부터 해줘야 돼? 제일 단순한 유리함수. 제일 단순한 1차식 x. 제일 단순한 분자 1. 오케이? 원래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 배워. 중학교 때 배워. 뭐라고? 반비례, 반비례. 누가 정비례야? 아, 정비례는 새끼야. y는 kx 이런 거고 이게 정비례고 반비례는 x분의 k꼴. 역수의 비례 하는 거. 그 반비례 곡선이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할 줄 안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뭐 그냥 바로 그릴게. 요렇게런 생긴 거 알거든. 아는데 굳이 뭐하러 해? 그래서 뭐? x제곱을 할 줄 알면 이제 ax제곱, 2x제곱, 3x제곱 같은 걸 하러 넘어갔던 것처럼 얘도 a배 또는 k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k에 0을 넣어버리면 y는 0이라는 갑자기 상상상 나니까 0이 아닌 뭔가를 가지고 k배를 하게 될 거야. 맞니? 맞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녀석 k가 0이 아닌 k 중에도 뭐가 있어? 1은 있다,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는 요렇게, k가 1일 때는 요렇게 하면 되겠네. k가 2가 되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네. k가 3이 되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함께 한 쌍으로, 맞죠? 생기게 되고 k가 음수 쪽이 되면, 마이너스 쪽이 되면 어때? 양수가 음수로, 음수가 양수로 바뀌면서 k가 음수면 이쪽으로 한 쌍이 그려지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서 원래 내가 유리함수를 처음 배울 때는 여기서 이제 이 y는 x분의 k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쪼르르르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그거 뺄 거예요. 왜? 우리는 했으니까. 어차피 이 함수의 특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유리함수 자체의 특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해? 이제 우리가 2x제곱, 5x제곱 같은 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뭐 해? 평행이동을 하면서 꼭지점에 좌표를 움직여 봤었잖아, 2차 함수에서. 그래서 유리함수도 뭐다?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했어?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그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야. 알았죠, 용? 알았어, 용? 당연히 k는 0이 아니고요.
알았죠? 그럼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유리함수 하고 있거든. 알았지? 알았지? 자, 뭐라고 해봐. 페이놈을 했잖아. 맞죠? 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뭐 했어? x에 0 넣을 수 있냐? 이 y좌표가 0이 되도록 할 수 있었냐? 없었지. x축, y축과 만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근접하기만 하게, 이쪽에 근접하게만 하도록, 만나진 않게 하는 선들이 있었지. 이제 그게 뭐 하겠어? 움직였겠지. 그 녀석을 찾아주는데 그 녀석의 이름이 뭐야? 기억나?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K가 양수면 이렇게 한 쌍, 파란 거. K가 음수면은 이렇게 한 쌍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 오늘은 요 놈의 특징에 대해서만 딱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내일 유리함수 마무리 지을 거고,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겠지? 여기까지만 지울까? 알았지? 자, 그러면 유리함수의 제일 큰 특징. 뭐가 있게? 첫 번째. 점근선. 정의역부터 할까? 정의역 그리고 치역. 원래는 공역인데 우리는 치역이라고 할 거다. 자, 정의역. 정의역은 뭐다? 실수 전체? 그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닌데. M 빼고 다겠지,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M 빼고 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역은 뭐다? M 빼고 다. 그래서 뭐라고 써? 아니야! 정의역은 집합이야. 중괄호 열고 X바. 그러고 나서 X는 M이 아닌 실수. 그냥 X는 M이 아닌 실수라고 하면 틀린다. 집합이라서. Y는 뭐야? N이 아닌 실수. 또는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돼. 어차피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는 의미라서. 알았음?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점근선. 자, 점근선이 뭐야? 이거잖아. 이게 뭔데? 점차, 근, 가까워지기만 하는 선. 가까워진다는 것은 만날 수 없다는 얘기지. 가까워만 지니까. 그지? 만날 수 없는 값, 다른 말로 대입할 수 없는 값. 즉, 얘를 뒤집어 써주면 되는 거예요. x는 m, y는 n. 자, 그거를 아까 여기서 이걸 일부러 잠깐 남겨놨었는데 원래는 y축, 그러니까 x는 0이었지. 그 x는 0을 움직였으니까 m으로 위아래는 움직여봐야 x는 m은 변화 없고.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맞기는 한데 실제로 너희가 기본 함수에서부터 병의동을 설명해서 정근선 찾을래? 항상? 아니, 꽤 오래 걸리지. 그러면 원래 함수 주어졌을 때 식 상태에서 찾자. 그럼 뭐야? 그냥 가질 수 없는 값을 보시면 됩니다. 뭐요? 분모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거 가질 수 없지. 맞지?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점근선이라고 먼저 찾아준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분모가 0 되는 x가. 그게 점근선이고 그게 아니다가 정의역이고. 알았죠? y는 n은 어떻게 봐? 그냥 뒤에 떨어져 있는 상수항만 봐도 된다. 알았지? 이것도 가질 수 없는 값이야. 왜? 이 분수가 k가 0이 아니면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잖아. 어떤 분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인 것밖에 없거든. 분모는 0이 안 되고. 맞죠? 알았죠? 그래서 이게 0이 될 때 이 y값, 즉 0 플러스 n, n은 가질 수 없는 값이지. 알았음? 그렇게 찾아서 치역은 뭐다? 그게 아니다. 또는 공역은 그게 아니다. 라고 푸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뭐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아직 설명 안 한 거. 뭐? 유리함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대칭성. 어떤 대칭을 가져요? 첫 번째.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은 대칭.
대칭. 알았음? 이 점은 요 점과 대칭, 이 점은 요 점과 대칭. 대칭성. 무슨 점? 점근선의 교점. 자, m,n이라고 외우지 마라. 문제에서는 mn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m,n이라고 외우지 말고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외워. 알았음? 네. 다음, 두 번째. 또 뭐에 대한 대칭? 이 선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파란 선은 파란 선과 접하고 빨간 선 이쪽은 이쪽과 만나게 됩니다. 맞지?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원래 함수랑 일치한다가 대칭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뭔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 중에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건 기울기가 1인 거고 여기도 하나 더 있지. 알았죠? 그렇게 외워둬라. 알았나? 알았나?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 거의 너희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고 너네가 그릴 때 얘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참고해서 아마 그리게 될 거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흰색을 쓸 건데 네 번째 녀석은 뭐냐? K가 양수 음수야. 뭐? 이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러니까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원래는 맞는데 자 원래는 Y축에서 축이었어. 근데 평이동하면서 점근선이 이동됐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 K가 양수면. 그지?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원래는 오른쪽 위 왼쪽 아래라고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1사분면에 이거 전체를 1사분면을 이게 2사분면이잖아. 원래 x축 y축이 기준이니까. 근데 나는 이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하면 불편해서 1, 3, 4분면이라고 하기는 할 건데 실제 1, 3, 4분면이 아니라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3, 4분면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원래는 이렇게 안 불러. 알았지? 그래서 잘 물어보지를 않아.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근데 만약에 물어본다면 점근선 기준으로 뭐?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방향으로 그려준다. 실제 1, 4분면, 3, 4분면은 아니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함수면 2, 4, 4분면 방향이겠지. 알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래?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다?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아까 했던 거야. 지금은 지워버렸는데 평이동 하기 전에 함수에 내가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그려놨었지. K가 1이면 K가 2면 K가 3이면 정확하게는 K가 1이면 K가 2면 K가 3이면 이거 뭐야? 커지니까 어때? 점근선에서 멀어지지. 정확하게는 점근선 교점이 맞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점근선이라고 할게요. 점근선에서 점점 뭐한다? 멀어진다. 근데 왜 절대값이라고 했냐면 음수 쪽을 보면은 절대값 K가 1이면은 이거.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2면 이거, 마이너스 3이면 이거. 어쨌든 멀어진 건 맞거든. 알았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두 개 이상의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일치할 때 겹쳐 그릴 때 구분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다. 너희들이 하이하이를 풀어보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다음 중 이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1, 2, 3, 4, 5번 보기 만들 때 이 다섯 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좀 다른 말로 바꿀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내일. 알았죠? 오늘은 그럼 어디까지는?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다 끝난 거 아니라고. 유리함수 중에서 뭐 이런 꼴로 등장을 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만 했고 실제 너네가 어떻게 풀어나간지는 다음 시간에. 알았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뭐 한 30분, 1시간이면 끝날 거야. 유리함수 끝내고 그리고 이제 무리식 해서 내일 마무리 지을게요. 뭐 기분이 좋으면 무리함수 끝날 수도 있는데 아마 못 끝낼 거다. 알았음? 잘 가요.